실시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수급의 포인트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수급이 좀 어수선하죠. 최근에 어수선한데 중심을 잡을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급 포인트는 프리어닝 시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프리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추석 이후에 이제 우리 고민되는 게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갈 것인가. 이게 아마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들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막상 들고 간다면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의 한 주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현재 수급 구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전혀 큰 변화는 없어요. 지난번에 Q3 시행 발표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이고, 조금 희석이 되고 있죠. 또 반대로 지수 부담에 따른 투신권의 매도세, 이게 바로 좀 환매 때문이죠. 환매 때문에 투신권 매도, 이 두 세력의 균형을 좀 잡았었는데, 최근 시장이 약간 좀 올라왔다는 것, 또 Q3 비판 얘기, 오늘 밤도 나왔지 않습니까? Q3 비판, 약효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약화됐죠. 해서 균형이 좀 깨질 듯한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연기금이 받아가면서 지금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이게 현재의 수급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구도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수급 구도 하에서 추석 이후에는 과연 어떤 종목군이 유망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최근 차익 매물로 고생하고 있는 종목군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많이 빠진 종목군들, 아마 이런 종목군이 추석 이후에 다시 부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면은 외국인이든 투신권이든 이쪽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메이저 세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스페인 문제, 지금 약간 좀 껄끄럽죠. 그 문제와 또 Q3에 대한 의구심, 이것 때문에 잠시 발이 좀 묶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권은 지금 지수대에서는 매수 돌기 절대 힘들죠.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서 투신권도 힘듭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연기금은 방어만 해줄 것이고, 대형주가 어떤 시장을 주도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추석 이후에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앞서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말씀드렸던 프리어닝 시즌, 그거가 관련된 거. 다음 주부터면은 추석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보면은 이제 10월을 바로 바짝 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주가 되겠죠. 그러면 실적에 관한 얘기가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겁니다. 최근에 상승폭이 커서 차익 매물 맞고 있는 종목군들을 대부분 다 살펴보면은 상당수가 예전처럼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우량했던 분명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차익 물량의 어떤 소화를 완료를 한다 그러면은 마친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고생하겠지만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추석 이후에는 이런 종목군이 좀 힘을 실지 않을까. 역시 실적적으로 계속 쫓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한 운수 장비 업종, 물론 아주 소폭이지만 순매수에 나서는 양상이죠.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그냥 관망 정도죠. 거의 우리 연휴도 앞두고 있고 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어제 시장도 그랬었기 때문에 아주 관망세 최근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매수자 찍고 난 이후에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다가 지금 관망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이력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상당수 업종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 전자라든지 음식료, 유통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매수가 들어온 쪽을 보니까 금융이나 운수 장비 쪽이 좀 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종목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글쎄 완전히 추세를 바꿀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대형주들은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밑에서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한번 푹 밀리면은 다시 올라오죠. 해서 대형주는 하락 시에만 매수, 이 투자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KB금융, 아시아나항공, 제일기획 등등이 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역시 외국인도 지금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도 역시 뭐 지난주 대비해서는 많이 순매도 규모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기관의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전체적인 기관의 흐름은 프로그램 매도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쪽 매도가 좀 좌우를 하는 것 같고, 투신권 같은 경우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아직 뚜렷한 방향은 안 보입니다. 86억의 투신 매수가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매도 쪽에 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업종별로 보더라도 당연히 매도 업종이 많죠. 금융, 뭐 화학, 운수, 장비, 전기, 전자 등등에서 대부분 업종에 있어서 기관 쪽은 뭐 환매 등등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매수가 들어온 쪽을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좀 답답할 때 움직이는 종목은 전기가스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은 한국전력이 보이고요.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비용 감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등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한국전력 또 한국가스공사 역시 뭐 셰일 관련주네요. LG 디스플레이 그 외에는 LG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전기 또 작은 종목 스카이라이프 등등이 있지만은 기관들도 지금은 뭐 연휴를 앞두고 거의 뭐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전히 뭐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 쪽에 모든 초점은 다 맞춰야 되고요. 실적 우량주 순환 매장인데 급등이 나왔던 종목, 월요일 제가 이제 독이 바짝 오른 종목은 신규 매수 뭐 경계를 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현재 이번 주는 급등주 차익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은 다시 주석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주는 하락세만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석 이후에 실적 장세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밀리고 있는 종목군들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쯤 끝나는지 그걸 주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